인터넷 43주년, 우리나라 인터넷이 도입된 지 올해로 30년입니다. 이제 인터넷과 우리 생활은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요. 과연 한국의 인터넷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오늘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개발해서 한국의 인터넷을 도입한 대한민국의 인터넷의 아버지, 일본 게이오대 교수이시자 카이스트 명예교수신 정길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인터넷의 아버지 정말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터넷이요, 거의 30년을 맞이했잖아요. 네. 인터넷을 개발하신 장본인으로서 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때 고생했죠. 네. 돈이 없어서보다는 사람이 없어서, 경험이 있는 사람. 사람이 없어서. 그래도 얼마 정도 보통 이런 거 개발한다라고 하면 수십 명, 욕심 부리면 수백 명. 네. 근데 실제 그 경험 있는 사람 거의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 해야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도 이런 그 인터넷 같은 기술 정착시켜야 되는데 라고 고생했죠. 아, 그 당시에는 인재가 별로 이제 없었군요. 네. 그거 제일 어려움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 1982년 5월 말에요. 네. 이 서울대학교와 이제 구미 전자기술연구소에 컴퓨터가 연결되면서 네. 이제 한국 최초로 네. 인터넷 SDN이 개발되었는데요. 네. 어떤 방식이었나요? 근본적으로는 미국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도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도입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미국에서 아직도 개발 도중 완전히 완성품은 아니고. 아, 네. 그러니까 우리도 개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이런 겁니다라고 해서 갖고 올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행착오로 우리가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었고, 근데 그 다음에 경험도 없으니까. 네. 근데 한 2, 3, 4년 정도 내에 첫 번째 시스템은 들어가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잘 금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미국에 이은 두 번째 인터넷 도입이 아니고 개발인데 네. 그렇다면 미국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개발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미국은 벌써 그 당시 다 제 대학원 동기인데, 네. 그래도 한 50명, 100명, 150명 정도의 경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거의 웬만한 건 자기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와. 뭐 하드웨어인지 소프트웨어인지. 근데 우리는 경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웬만한 거는 갖고 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대로 갖고 오자. 근데 도저히 갖고 올 수 없는 것만 우리가 하자. 라고 그렇군요. 해야 그래도 힘드는데. 와, 그럼 정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네.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근데 있으셨나요? 그 중에서 제일 핵심 되는 하드웨어. 인터넷이라는 건 보통 요새는 라우터라고 얘기하는데 라우터. 그쪽에서 뭐가 오면 저쪽에 보낸다라는 네. 한 대 한 몇 억 정도 하는 그런 기계. 근데 그거는 제가 개발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나라 컴퓨터 만들 수도 없는데, 네. 근데 이걸 컴퓨터 만드는 건 더 어려운 건데, 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잘 안 될 거고. 근데 미국에서 갖고 오고 싶은데 안 됐어요. 미국에서 아직도 개발 도중이니까라는 이유도 있고, 네. 실제 미국은 그거는 영국하고 노르웨이만 한 대씩 줬지. 근데 그 외에 영국이요? 유럽에서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했죠. 진짜 많은 어려움들이 계셨군요. 네. 그러면 이 1990년도에요. 네. 이 한국과 미국 사이 인터넷 전용선이 연결이 되면서 네. 이 94년도부터는 인터넷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먼저 91년에 우리 미국하고 전용선을 연결하는 걸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면, 그 전에는 우리가 인터넷 쓸 수는 있는데 너무 비싸니까. 비싸고 느리고. 누리는 거는 할 수 없더라고. 먼저 비싸니까. 우리나라 그때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생한테도 많이 쓰지 마라. 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 있는 그 좋은 대학교에 있는 학생, 대학원생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우리 학생은 너무 마음대로 쓰지 마라. 그래도 쓸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전현선 되면서 이제 뭐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근데 그렇지만 낮에는 쓰지 마라. 왜냐면 낮에는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밤에 11시, 12시부터 정말요? 마음대로 쓰라. 와.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학생 얼마나 좋아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 외국하고 관련되는 사람 여러 가지로. 네. 는 우리 거 통해서 그 외국하고 이메일 그런 거 되니까 좋아했죠. 그렇구나. 와. 그러면 이제 98년도에 두루넷을 시작으로 네. 이 초고색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데요. 이 한글 검색 엔진이 나오고 또 이제 인터넷 신문이 나오고 또 요즘에는 쇼핑몰도 막 개설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네. 잘했어요. 먼저 그 누르넷부터 시작하는 그 우리가 저고속만 라는 거가 그래도 세계에서 거의 미국 다음 우리가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미국은 우리가 금방 지원을 했고 네. 2, 3년 내에. 와.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기대 안 해놓은 거는 그 검색 엔진도 그렇고 인터넷 신문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금방 나오고 저는 그거는 아예 기대도 못 했는데 네. 그렇게 쉽게 나온다라고는 아는데 잘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그 사구려 아니고 굉장히 좋은 거. 네. 거의 이 정도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세계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에 가까운 거 이렇게 쭉 내니까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러시군요.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때에 이제 이름하여 네. 이 정길란 사담이라고 불리는 사담이라고 불리는 박사님의 제자들이 이제 네. 한국의 인터넷을 발전을 참 많이 도움을 줬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 회사인 뭐 아이넷, 네오위즈, 넥슨과 또 휴먼 컴퓨터 같은 이런 분들이 모두 다 박사님의 제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가 뭐예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외국에 있는 그런 인터넷 하는 사람하고 그 인간관계 네. 갖고 있는 사람은 주로 그 제 밑에서 그 열심히 연구하는 그 학생이니까 네. 먼저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앞에 가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뭐 다른 대학교 다른 데서 그 우리 거 보면서 우리가 잘 못하는 분이야. 근데 그런 데서 잘 할 수 있는 거 그 뒤에 오는 거가 세계적으로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쵸. 먼저 가버려야죠 앞에. 근데 안 되면 그런 회사가 뒤에 올 수 없고. 근데 부분적으로는 결국 우리 주어로 할 거고. 네. 근데 그 관계의 그 다이나믹스가 우리나라는 뭐 괜찮게 일어나는 것 같아 그때.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분들이 이제 박사님의 그 제자들의 사단이었군요. 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 인터넷 개발뿐만 아니라요. 이제 보니까 제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에도 힘을 쓰시고 있잖아요. 네. 자, 개인에 대한 질문 몇 가지만 제가 해볼게요. 자, 네. 일본에서 태어나셔서요. 네. 그렇죠. 미국에서 공부하신 후에 네. 이제 정부의 요청을 받고 70년대 이제 뭐 말에요. 79년. 그렇죠. 한국에 오셨어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이제 뭐 한국에 연고도 없는 데다가 열악한 한국의 그런 경제 때문에 귀국이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먼저 제가 한국에 오는 거는 고등학교 때 결정했어요. 네. 그 고등학교 때쯤 생각하죠. 뭐 공부할 건가? 미래에 자기가 뭐 하고 싶은가? 근데 저는 그 한국에서 그 일을 한다. 라고 고등학교 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는 뭐 특별한 거는 아니고. 이렇게 한국에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 다음에 실제 일을 하는 거는 물론 그 환경과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뭐 저 같은 그런 프로페셔널 전문직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는 뭐 어디 가도 어차피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어려운 문제 하면 뭐 골치 아픈 거고. 그 뭐 한국이니까 특별히 뭐 그런 거는 없어요. 네. 잘 오셨어요, 박사님. 네. 이 당시 정부는요, 또 네.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개발을 마치고 이제 좀 네. 컴퓨터를 수출해보자라는 그런 단계에 왔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사님은 인터넷과 이 네트워킹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시고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는 거를 그때 좀 예측이 가능하셨었나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한국에서 오는 거는 인터넷 때문에 오는 거는 아니고 한국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컴퓨터 극상화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네. 컴퓨터 산업 만들고 싶다. 근데 뭐 반도체도 하고 싶었고 돈신 분야도 하고 싶었고 그 중에서 하나였죠. 네.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하는 거는 그거고 컴퓨터 극상화 하는 거고. 네. 근데 추가로 한국에서 와 보니까 젊은 사람, 대학원생, 연구원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내가 미국에서 만나는 그것보다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천도 열심히 하면 원래는 네트워킹 인터넷 쪽으로 제가 해야 되는 의무는 하나도 없는데 네. 그것도 뭐 추가로 갖고 오고 싶다. 오. 그래야 학생한테는 그거는 어려운 분야고 네. 그러면 학생은 세계 최고하고 경쟁할 수 있는 거죠. 네. 컴퓨터는 세계 최고하고 경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세계 뭐 여러 몇 번째로 그냥 하는 거고. 네. 근데 이거는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게임 하는 거니까 네. 그것도 보너스도 해주고 오. 싶다라고 해서 시작하는 거였어요. 아, 그러셨군요. 또 그거 외에도 운영 체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어쩌면 이 PC 디오스와 같은 리눅스가 한국에서도 출시가 가능했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원래 아까 전에 말씀하는 대로 원래 컴퓨터 극상화 때문에 오는 거니까 OS가 핵심 부분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가 PC DOS 지금 요새는 MS DOS 아니면 MS 네. 윈도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거는 우리 거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면 미국은 그거부터 PC라는 산업 만들 수 있었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기반 약하니까 네. 거기까지는 못 가는데, 그렇지만 뭐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빌 게이츠하고도 만나고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가. 네. 그때는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그만 회사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와, 그렇군요. 근데 리눅스는 이거는 대학원으로서는 하고 싶었는데, 근데 거의 되는 정도까지 갔어요. 근데 우리 MIT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뭐 하자. 네. 그거는 만약 성공했으면 굉장한 거고. 근데 그거 담당하는 학생.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는 더 1년 정도 있으면 그냥 별거 아닌 건데. 근데 정 교수님 대학원 그만두겠습니다. 그 학생이요? 왜요? 벤처 할 겁니다. 벤처 사업 한다고 떠났구나. 근데 우리 연구실에서는 누구나 벤처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없는 거. 세계에서는 미국은 그런 데서 있지만 우리나라는 없다. 네. 그럼 누군가 시작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해라. 근데 그것도 못하면 뭐 대기업에 가는지 아니면 대학교 교수로 가는지. 네. 그리고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벤처 때문에 그만두겠다면 무조건 열심히 잘해라. 근데 이거는 저 2년 정도만 있으면 됐을 건데. 그러니까 그때 왜 조금 그쪽에서 조금 억울한데라고 얘기했어요. 좀 억울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만 벤처는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언제 어떤 분야에서 시작했어요? 라는 거. 근데 그 회사 잘했어요. 그래요? 그때 소니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텔레비전 기술을 잘하는 소니의 텔레비전 기술을 수주를 한 회사 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근데 왜 그때 학생을 이렇게 안 붙잡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벤처 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그렇고 뭐 넥슨나 온라인 NC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네. 다 열심히 해라고. 뭐 몇 년만 있으면 박사학위 끝날 수는 있었는데. 살짝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아쉬우시군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인터넷 개발을 하던 교수님의 연구소가 네. 굉장히 특이한 연구소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 이제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강조를 하셨지만 네. 뭐 오타가 나거나 아니면 스펠링이 틀리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선생님이셨다, 교수님이셨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 먼저 제가 있었는데 카이스트라는 데가 조금 그 특이한 데죠. 실제 카이스트 안에 들어가면 한 명당 그 학생 한 명당 교육비 그 거의 최고 수준의 대학교하고 거의 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는데 엄청나게 그 투자하고 근데 어느 학생이라는 거는 그중에 수십 프로는 미국에서 뭐 최고 대학원 가는 것도 문제 없어요. 입학하고 가는 거 그냥 나와요. 네. 근데 그 사람한테 미국 안 보내고 여기서 해라. 그럼 미국에서 하는 그 환경 이상 거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그 당시에 한국하고 비교하면 어쩌면 특이하게도 보이죠. 그렇게 보일 수 근데 그 다음에 그 우리 졸업생은 학교 있을 때부터 그 미국에 있는 그런 좋은 대학교에 있는 대학원생하고 협력을 하면서 경쟁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먼저 웬만한 거는 영어로 해야죠. 네. 근데 영어로 하면 어차피 그 뭐 하버드, MIT 있는 사람만큼은 영어 못하지.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 뭐 반대로 그런 사람하고 한국어로 하면 뭐 우리 학생 잘하는 거고. 네. 그러면 최소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오다, 네. 미스페링. 그거는 할 수 있어야지. 근데 그거는 못하면 이 애는 영어 못하는 애구나. 라는 인상 주니까. 근데 그거는 절대로 네가 노력만 하면 되는 거는 해결해야지. 뭐 네이티브 같이 말하는 거는 그거는 뭐 할 수 없다라고 하도.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잘해지면서 그런 대학교 비슷하게 잘해지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거 열심히 안 하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러면 야단치죠. 그렇죠. 노력할 수 있는 거는 노력을 해라 이런 그렇죠. 주의셨군요. 근데 이 박사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뭐 등산도 많이 가시고 운동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직까지 하고 계신가요?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70이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하죠. 네, 와. 그래도 아까 전에 우리 수영 이야기 했는데. 그쵸. 하루에 한 1000m, 1500m는 수영합니다. 와. 제가 듣기로는 박사님께서 등산으로 또 네. 국민훈장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국민훈장이면 정말 최고의 상이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한국에 오자마자 그냥 원래 컴퓨터 때문에 오는 거는 사실이지만 오자마자 제가 원래 등산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니까 우리나라에 최고로 잘하는 그룹 만났어요. 네. 근데 이것도 결국 세계 최고 수준까지 가고 싶다.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해요. 와. 근데 그렇지만 경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보통 하는 거는 유럽 가서 굉장히 어려운 거 3개 있어요. 네. 그 3개 하면 세계에서 그 3개 하는 사람 세계에서 한 100명 정도밖에 없고. 우와. 그러면 그 수준에 먼저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그거 하자. 근데 제가 등반 대전도 네. 그거 같이 갔어요. 와. 근데 그거로 국민훈장. 국민훈장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와, 제가 또 듣기로는요, 이 가정 내에서 이 남녀 역할을 완전히 바꾸시는 등 굉장히 이 교육 방법이 특이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교육 방법을 쓰시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결국 우리 애가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어야 되면 너는 남자니까 이렇게 해라. 여자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교육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네. 그거보다 남자라도 여자가 하는 거 하는 거고 여자라도 남자가 하는 거 그냥 하는 거고 네. 라고 해서 하는 거 맞다. 그거는 뭐 우리 애만 아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성차별을 아예 없으셨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차별하는 개념에서는 이노베이티브한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필요 있는데 그런 이노베이티브한 사람, 혁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이제 배우자분이요, 연세대 문화인류학과의 조한혜정 교수님이시잖아요. 이 공학도와 인문학도의 만남,
인터넷을 처음 개발하고 이제 발전해가는 시기일 때요. 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많이 의견 나누셨을 것 같은데 데이트를 주로 이렇게 의견 나누시는 걸로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했죠. 우리 집사람 하는 거 제가 도와주는 식으로 했고, 그거 뭐 인류학이지만 그 시스템이라고 볼 때는 우리 인공적인 시스템이요, 자연적인 시스템이라는 차이니까. 근데 또 우리나라의 인터넷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문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괴하고 있는 거면 하지 말아야 될 거고. 네. 그렇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데 네. 우리가 또 조금 잘 살기 위해서. 그래, 그런 맥락에서는 이야기도 했고, 사업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사업이요? 원래 사업도 같이 하실 계획이셨나봐요, 이 와이프분은. 아니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는 없었고.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죠. 그러시군요. 와, 배우자분 얘기하니까 되게 이렇게 갑자기 밝아지셨어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박사님이 인터넷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네. 과연 이 대한민국의 IT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가 이 IT 강국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980년쯤에는 우리하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4마리의 연, 타이거였는가? 호랑이였는가? 4마리의 타이거요? 우리 그 4개 나라가 거의 서로 경쟁하면서 했어요. 네.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인터넷 도입한 거가 우리보다 10년 늦었어요. 우리는 1982년, 그런 나라는 대충 91년, 92년. 네. 그래, 우리가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 했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IT가 이렇게까지 지금 보시면 이렇게까지 인터넷가 코어로 되는 핵심 되는 식으로 IT가 발전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분이 너무 대만은 예를 들면 하드웨어 잘한다. 네. 근데 홍콩은 금융 서비스 잘한다.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는 뭐 이렇다.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인터넷 산업과 이 정도 규모는 다른 나라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이 대한민국의 IT가 세계적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고민해야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근데 대충 IT 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세계에서 우에서 한 10등 이내까지 갔는데, 앞으로의 방향, 어느 방향에 갈 거라는 거는 굉장히 잘 생각해야죠. 고민해야죠.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그런 방향에 조금 가고는 있는데 기초과학은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캐치업 하는 거니까 다른 미익선 이렇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해보자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찬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찬조할 때 제일 먼저 필요 있는 거는 기초과학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근데 안 되면 흉내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게임은 GNP가 뭐 3,000불, 5,000불 되는 가능하지. 지금 우리나라 같이 2만 불, 3만 불 되는 이제 그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 거기서부터 선진국답게 이제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대한민국 IT가 세계적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기초과학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제일 먼저. 그거 안 되면 아예 안 돼요. 기초과학이 제일 중요한 거였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저께도 일본서 노벨상 누가 받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 할 수 없죠. 노벨상은 빼고. 그렇죠. 근데 이런 그런 타입의 노력. 노벨상 하나 두 개만 나오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연구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몇 년에 하나씩은 노벨상 나온다. 그런 수준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분위기. 네. 지금 인터넷은 세계 전체에서 25억. 근데 조만간 50억 되는데 50억 생각해야죠. 예를 들면 누가 선진국이에요? 스캔디네비아,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는 가지고 선진국이에요. 잘 못하는 거 거의 없어요. 세계에서 100등 하는 건 없어요.
뭐, 나파도 한 20분 정도.